65세 미만인 분들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치환술인지 치환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부민병원 로봇인공관절센터의 궁인배입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분들께는 무릎 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관절면 전체를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입니다. 관절염은 보통 한쪽에서 시작하는데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나중에는 전체로 염증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국소적으로만 염증이 심하게 파괴된 환자분들께도 멀쩡한 부분까지 인공관절로 바꾸는 전치환술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일부만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부분치환술이 적합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파괴된 일부분의 관절면만 대체해주는 수술이 부분치환술입니다. 50, 60대 환자분들이라면 전치환술보다는 부분치환술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분치환술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워서 이 수술을 하는 병원이나 의사가 많지 않습니다. 멀쩡한 뼈나 인대를 건드리지 않고 일부분만 잘라서 바꿔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환자분들은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실 텐데요. 오늘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분치환술은 정상 골 조직과 연골은 상당히 보존이 많이 되고요. 인대는 거의 수술할 때 건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치환술에 비해서 수술 후에 통증이 훨씬 덜할 거고 기능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만일 나중에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 전체 치환술에 비해서 부분 치환술은 그 수술의 크기가 더 작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지 않고 50대, 60대이신 분들은 부분 치환술과 절골 교정술 이 두 가지 수술을 갖고 어떤 것이 환자분한테 더 도움이 될 건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절골 교정술에서는 교정 후에 이 빈 공간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6주, 8주 정도를 목발을 사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분치환술은 그 회복이 훨씬 빠르죠. 이 부분치환술의 술기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전치환술을 할 때도 무릎을 우리가 열어놓고 전체 다리의 이 축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로봇 수술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분치환술은 훨씬 덜 째게 됩니다. 이 상처를 통해서 무릎의 전체 축과 또 반대측과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강할 수 있고 수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로봇 수술입니다. 이 로봇 부분치환술에 대한 장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인공관절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뼈를 다듬어내기 전에 정확한 위치를 얻을 수가 있고 수술 시장 시야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수술 후 골절의 위험성을 감소시킵니다. 뼈를 다듬어낼 때 일반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이제 커팅 가이드를 핀으로 박고 뼈를 다듬어냅니다. 그러면 그 핀을 박은 자리가 약한 부분으로 작용해서 수술 후에 걸어 다니거나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그 부분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핀을 전혀 박지 않고 뼈를 다듬어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갈아내고 커팅을 해내기 때문에 골절 예방에는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절 운동 궤적을 맞춰줍니다. 대퇴골과 경골의 인공관절이 구부리고 피고할 때 가능한 한 그 중앙을 서로 맞물리게끔 스무스한 운동을 유발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빨간 점들은 경골에 있는 관절면의 이 중앙선과 접촉이 되는 컨택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하얀 선은 이 위에 대퇴골의 인공관절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전에 이 위치를 조절해서 이 궤적이 딱 들어맞게끔 튜닝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장점은 관절 연골과 인공관절면의 높이를 맞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옆에서 보면 우리가 무릎을 구부리고 피고 할 때 이 슬개골이 구부려졌을 때 밑으로 가고 펴졌을 때 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부분치환술에서 대퇴골의 인공관절은 이 앞면은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렸을 때 이 슬개골이 요 밑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 슬개골이 이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턱이 생기면 이게 운동이 불균형하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로봇 수술을 할 때는 이 관절 연골의 표면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찍어서 높이를 측정을 하고요. 슬개골이 무릎이 구부려지고 펴지는 그 과정에서
턱이 생기지 않게 평활한 운동면을 유지하도록 확보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5번째 장점으로는 세밀한 관절 간격의 조정입니다. 수술 전에 또는 수술 후에 운동 각도에 따라서 무릎을 구부리고 폈을 때 타이트하지도 않고 느슨하지 않는 관절 간격을 미리 계산할 수가 있고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로봇 수술의 장점입니다. 타이트한 경우에는 이 밑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느슨한 경우 위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 간격을 수술 전에 조절할 수가 있고요. 매뉴얼로 수술했을 때 어떤 까다로운 부분을 훨씬 순탄하게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 있습니다. 62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양쪽 무릎이 다 아프다고 저한테 와서 수술을 했었는데 더 심한 왼쪽 무릎은 우리가 전체 치환술을 시행했고요. 일주일 후에 오른쪽 무릎을 부분 치환술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관절 위치가 상당히 이 균형이 잘 맞춰 있고 관절이 이렇게 평행을 유지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 수술에서는 평균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부분 치환술을 하고 일주일 후 양쪽 무릎 기능이 거의 똑같은 상태로 회복이 됐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은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은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지만 인대 균형의 교정과 관절 위치 결정이 그만큼 어렵고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로봇 수술의 섬세함과 정확성으로 수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합병증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로봇을 도입한 병원에서 부분 치환술을 하는 환자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즉 부분 치환술을 로봇으로 하면 수술 결과가 좋아서 수술 사례가 많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무릎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한 50대, 60대 환자분들께는 로봇으로 하는 부분 치환술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서울부민병원으로 내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어떠셨나요? 더 많은 건강 이야기가 궁금하면 화면 하단을 눌러 서울부민병원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부민병원 유튜브에서 유익한 건강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